오늘의 싱가포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상반기에는 한낮에 33도까지 올라가고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외출할 때 우산 챙겨 나가세요. 벌써 7월인데요. 7월 1일인 어제는 4건의 지역감염이 있었고요. 7월 2일인 오늘은 3건의 지역감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이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한테 특전을 주는 것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다들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입학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등록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싱가포르인들 중에 형제, 자매가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40%의 정원이 1순위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2순위가 싱가포르인 중에서 부모님이 그 학교에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순위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리가 있다고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서류가 싱가포르 교육부인 MOE로 보내져서 MOE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로컬 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코로나가 감기처럼 새로운 일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가장 고려하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이고, 설사 벗는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야외에서만 벗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럼 모든 직장인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경우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만 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멀티태스크에서 다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MC를 받고 집에서 혼자 격리를 하면서 셀프 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당신은 코로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집에서 최대한 머무르며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까지 자주 셀프 키트로 테스트를 해보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러 나가도록 하세요 등의 문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특별한 MC 없이도 회사에 통보하고 집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병원에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그냥 집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나 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크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것이 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 안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 홍콩을 여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건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홍콩과 2번이나 트래블 버블을 진행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버블이란 단어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거다. 버블이 잘 터져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트래블 버블이라 부르지 않고 트래블 코리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코리도가 복도잖아요. 그 나라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이런 뜻인가 봐요. 이렇게 트래블 코리도를 함께 할 나라를 정하는 기준은 백신 접종률, 일반 감염률, 통제 조치 등을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과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이 더 안전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잘 컨트롤이 된다면 코로나 규제가 더 풀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월 12일부터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외식을 할 수도 있고요. 7월 말에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독립기념일인 8월 달에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내셔널데이 퍼레이드에 관람객이 일부 참석할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고 행사 전에 항원 신속 검사를 하고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지만 시노백을 맞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노백을 맞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은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해서 언제 외국인 접종이 가능할지 몰라서 미리 시노백을 맞았더니
금방 외국인 접종도 다시 시작을 했고, 게다가 시노백 접종자한테 이런 예외사항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미리 시노백은 이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밝혀주었거나, 아니면 외국인도 곧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알려만 주었어도 자기는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아무 얘기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노백은 접종해도 계속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 좀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맞고 알러지 반응을 보여서 2차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시노백 접종을 실험 삼아 해본다고 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방식인데요. 시노백은 정통 백신 방식이기 때문에 mRNA 백신에 알러지를 보이는 사람이 정통 백신한테는 괜찮은지 실험을 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푸켓이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는데요. 싱가포리언들은 아직 여행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 테스트 음성이면 푸켓에서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싱가포르에 돌아와서는 아직까지는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WHO는 유럽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세 번째 코로나 웨이브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키파우라고 몰에서 아마 매장을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딤섬도 팔고 우리나라 찐빵처럼 생긴 파우도 팔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각 아울렛에 음식을 배분하는 호키파우 푸드 테크놀로지 키친에서 바퀴벌레와 쥐똥이 많이 발견되면서 영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여기 가가지고 파우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거든요. 한 달 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목요일은 7월 1일부터 전자 폐기물을 쇼핑몰이나 슈퍼마켓 등 편리한 곳에서 3,000개 이상의 수거함이 생겨서 이제 거기에 버릴 수 있는데요. 목표는 연간 약 2만 톤의 전자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품목은 냉장고와 같은 큰 가전제품, 노트북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관련 장비, 그리고 전구나 배터리 같은 작은 것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큰 전자제품 버릴 때는 알바 셋업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오더 앤 픽업 란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사람당 연간 6만 톤의 전자 폐기물을 버리고 있대요. 이는 휴대전화 70여 대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자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자 폐기물 수거함에 버리면 바코드를 스캔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로 그랩 리워드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게임 의자를 판매하는 시크릿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공동 창업자인 29세 남성이 펜트하우스 한 채와 독채 한 채를 샀는데요. 가격이 거의 430억 이었습니다. 집 두 채에 43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20대라는 게 더 놀랍네요. 페이팔이 13개국을 상대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모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의류와 미용용품들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가장 많이 쇼핑 앱을 사용한다고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41%가 의류, 22%는 화장품, 21%는 가전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택근무 준비와 운동량이 증가해서요. 편안한 복장과 운동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미용실이나 뷰티샵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어서요. 집안에서 어떤 셀프 마사지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페이팔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온라인 고객들은 쇼피와 같은 전자소매점, 소매업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싱가포르 소비자 사이에서 발달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습관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패션과 뷰티 아이템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요. 페이팔 연구에 의하면 싱가포르 응답자들은 더 나은 가격을 위해서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들에 비해서 가격 민감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싱가포르이. 혹시 우표 수집이 취미이신 분 계신가요? 싱포스트에서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우표 중에서 가장 긴 우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길이가 81.6mm라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싱포스트에 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싱포스트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세트에 4불 70이고요. 포장까지 되어 있는 건 7불 35센트라고 합니다. 영국의 인플루언서가 성형수술을 했는데요. BTS의 지민을 닮고 싶어서 지민처럼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할 테지만 나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생겼고 한국인이라고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나의 문화이고 내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남극의 온도가 무려 18.3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남극이면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 영하 6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추운 남극이 영상 거의 20도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혹은 코로나만큼이라도 급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개구리 실험 있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팔짝 뛰어나와서 그 개구리는 살고 찬물에 넣고 그 물을 서서히 데폈더니 결국 그 개구리는 그 안에서 그냥 죽었다라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상황이랑 비슷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코로나라는 뜨거운 물에 깜짝 놀라서 반응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서히 데워져서 우리가 지구를 식히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부터라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 같은 것도 아껴 쓰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